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원래는 이제 매주 한 편씩은 이제 제가 강의를 좀 이렇게 만들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저번 주, 이번 주까지 해서 제가 그 썸네일 만드는데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영상을 좀 이제 자주 리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거 영상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채널에 그 누르는 거 있잖아요. 사진이 이렇게 하나 떠 있고, 그 채널에 대한 설명, 제목이랑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 그냥 항상 이렇게 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제 영상들이 주로. 그래서 이거를 보고, 물론 이제 손을 보고 들어오시는 건 아니고 이제 제목이 써 있는 그 제목을 보고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그 제목이 이제 아무래도 좀 조그맣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확 그렇게 이목을 끌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제 딱 봤을 때, 이 영상은 뭐에 대한 영상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딱 어떤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이미지화하고자 이렇게 제가 썸네일 만드는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뭐 정력학, 동력학, 재료학까지에 대한 그 썸네일들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 하던 김에 이제 제가 로고도 좀 한번 바꿔봤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구독자 질문과 이제 그 딴소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썸네일을 이제 또 한번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이제 제작을 해서 한번 입혀볼 건데, 나중에 이제 좀 보시게 된다면 어떠신지 좀 이제 피드백 같은 거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래도 그런 뭐 좀 더 창의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디자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좀 공대생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잘 그런 아트 쪽에는 좀 기질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썸네일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제 또 다음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SFD와 BMD 제가 이렇게 딱딱 써놨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배워볼 건데, 뭐 다들 아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막 어렵거나 막 큰 그런 지장이 있는 그런 개념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SFD와 BMD 뭐 이제 찬찬히 말씀을 드릴 거지만, 두 개 다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어야 하는 그런 이제 다이어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제가 이제 일일이 그림을 갖다가 그리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이 첫 번째 시간, 지금 하는 이 강의는 이 두 가지의 SFD와 BMD가 가지고 오는 어떤 절대적인 뭐 그냥 의미, 그렇죠? 그리고 또 왜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이제 이 SFD와 BMD를 좀 더 이제 우리가 그림화하면서 이미지화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은 그냥 또 저번에 응력 변형률 선도 강의와 비슷하게 그냥 좀 보기보다는 듣는 식으로 그냥 뭐 아주 그냥 편하게 그냥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SFT 뭐냐면 shear, 다 줄임말이죠, 그렇죠? Force Diagram. 그래서 SFD 앞에 글자만 따서 저렇게 된 거고, BMD 같은 경우는 밴딩 모먼 다이어그램 이렇게 되죠. 그래서 BMD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게 전단력 선도가 되는 것이고, 굽힘 모멘트 선도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 모멘트는 제가 뭐 한국말로는 모멘트를 따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 찾아봐도 그냥 모멘트를 모멘트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단력 선도, 굽힘 모멘트 선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먼저 이 둘이 뭔지도 궁금하지만 뭐 왜 필요한지, 그쵸? Why도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재료역학을 거의 파트를 한 23개 혹은 24개 정도를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배운 게 엄청나게 많은데 또 새로운 개념이 또 추가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왜 배워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좀 말로써 풀어내는 그런 강의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료역학을 배우고 있는데, 이 재료역학 왜 배우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재료역학을 배우는 이유는 이런 재료에, 그쵸? 심플 빔이라는 이런 빔에다가 우리가 오메가라는 등분포 하중을 만약에 이렇게 어플라이를 시켰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 큰 개념으로 설계 개념이 있겠고, 아니면 뭐 분석, 해석 이 정도의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빔에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 빔이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물음표를 하고 이 오메가 값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오메가를 버텨낼 수 있는 이 빔에 대해서 재료를 설계해내라 하면은 이제 설계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혹은 반대로 반대는 아니지만 어떤 다른 측면에서는 이 재료가 이미 뭐 W19, 뭐 W16 곱하기 19 저번에 우리가 다뤘었던 뭐 이렇게 재료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오메가 값을 구해라. 그쵸? 아니면 이 오메가도 이미 구해져 있고 재료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얘가 버틸 수 있는가? 아니면 나도케인가? 그쵸?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문제를 풀었었죠. 그게 바로 이제 분석이 되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재료가 실질적으로 이런 하중을 받았을 때 어떤 거동을 가져올 것인가, 어떤 식으로 얘가 뽀개질 것인가, 뭐 아니면 그 뽀개지지 않게끔 하는 그 최대 그 리밋 선이 어딘가, 그쵸? 뭐 항복 강도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료역학을 이제 쫙 배워왔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설계와 분석 혹은 이 해석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태까지 배워왔었던 거죠. 근데 이 설계와 분석 여태까지 많이 배워왔지만 저는 가장 크게 딱 두 가지를 이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설계와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한번 꼽아봐라 라고 하면 이제 뭐가 될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응력에 대해서 배웠었죠. 근데 그 응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응력이라는 것은 이 어떤 재료가 최대한 이 힘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어떤 내력을 의미하죠. 그렇죠? 응력이라는 것은 바깥의 힘, 외력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그 힘인데, 그 힘이 얘가 뭐 무한대로 응력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얘가 뭐 정해져 있는 그 응력의 값이 있는데 그 응력의 값보다 밖에서 때리고 있는 그 힘이 더 커버린다면 얘는 뽀개지게 돼버리는 거겠죠. 그러면 해석을 해서 얘는 나도케이가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응력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커패시티 이제 뭐 한국말로 캐파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수용 능력, 수용성이라고 하는데 얘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가. 그 capacity of 뭐 빔이면 빔, 컬럼이면 컬럼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만 이 빔이 만약에 이런 사이즈가 정해져 있을 때, 그러니까 W16 by 19이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의 수용성, 어느 정도의 응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가장 첫 번째로 저는 이 설계나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재료에 대한 이해는 끝났어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설계와 분석 해석을 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주어진 W나 오메가 혹은 뭐 P라는 외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외력에 의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applied loading, 외력이 주어졌을 때 이 외력이 과연 이 빔한테 어떤 식으로 거동을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이 빔이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지만 여기 지지가 여기가 돼 있고 여기가 있기 때문에 뭐 P를 여기다 받았을 때, 아니면 뭐 P를 여기 외력을 여기 끝에다 받았을 때, 아니면 요 가운데 애매한 데 받았을 때 분명히 다르게 어떤 식으로 다르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과연 이 어플라이드 로딩들이 어떤 식으로 이 빔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 두 번째로 이 설계나 분석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요인들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 응력과 capacity of 빔에 대해서는 대충 어느 정도 끝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뭡니까? 이렇게 밴딩을 받았을 때 이 밴딩 응력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flexural formula를 통해서 얘가 그 중립축으로부터 가장 그 힘의 분포도를 그렸을 때 가장 큰 힘을 받을 때까지의 그 수직거리 y를 갖다 곱해줘서 가장 큰 그 내부 응력을 만들어내는 애로 갖다가 이 빔의 그 굽힘에 대한 그 해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계를 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한 것을 바로 저번 시간까지 이렇게 통해서 배웠었던 거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바로 이 2번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applied loading, 이 오메가라는 이 P라는 외력 같은 애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렇죠? 가운데 찔렀을 때 어떤 식으로 힘이 분포되고, 만약에 얘가 뭐 여기 찔렀을 때는 힘이 어떻게 분포되고, 그리고 뭐 얘가 여기 찔렀을 때는 또 힘이 어떻게 분포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이 SFD와 BMD로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갑자기 이상한데 체크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Y 했으니까 체크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제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shear force diagram, 그 전단력 선도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BMD, 이 밴딩 모멘트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눌렀을 때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그렇죠? 이 구부러지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SFD와 BMD에 대한 그런 설명을 좀 이어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 SFD에 대한 이 shear force diagram에서 이 shear라는 이 전단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shear에다 force 아까처럼 들어가면은 힘력자를 써서 전단력이 되는 건데 이 전단력에 대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다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단력에 대한 뭐 간단한 기본적 개념을 먼저 심어드리자면은 이런 심플 빔에 만약에 P라는 외력이 딱 꽂힌다면은 얘가 전단력은 이제 우리가 가위나 손톱깎이 같이 이렇게 탁 자르는 그런 힘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힘을 받는다면은 이런 이 멤버가 이렇게 우리가 그 분필 같이, 그쵸? 옛날에 제가 응력 변형의 선도 말했을 때 이제 브리럴 멤버라고 해가지고 뭐 초크, 이제 초크 알죠? 분필을 의미하는데 분필의 가운데 이렇게 힘을 딱 주면은 얘가 이렇게 팍 하고 그냥 뜯어져 버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이제 힘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전단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SFD와 BMD를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은 방금과 같은 이런 이제 빔에다가 같은 빔입니다. 제가 그냥 빨간색을 들은 김에 다 그려봤는데 P라는 외력이 딱 떨어지게 된다면은 방금 여기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끊어진다고 했죠. P라는 외력은 계속해서 일정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턱 하고 끊어지는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은 전단력, 즉 다시 말해서 이 shear force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얘가 뽀개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뭘 배웠냐면은 이런 P가 가운데 딱 꽂히게 되면은 이런 전단력 뿐만 아니고, 아이고 이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생기는데 얘가 이렇게 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flexural formula를 통해서 응력을 구해왔고 그 응력으로 인해서 이 P라는 외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응력, 이런 외부 모멘트를 이겨낼 수 있는가,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했던 거죠. 얘는 왜 생겼냐? 바로 이 밴딩, 갑자기 밴딩을 했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뭐 굽힘에 의해서, 그렇죠? BMD가 밴딩 모멘트가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순간도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어떤 심플 빔, 여기 이제 핀이 있고 여기 이제 롤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이제 지우개 같은 멤버에다가 힘을 가운데 딱 주게 되면은 전단력도 일어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 밴딩 모멘트라는 굽힘력도 생기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이 항상 세트 메뉴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SFD와 우리가 BMD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도 했듯이 SFD는 이 전단력을 의미하고 BMD는 밴딩 모멘트를 의미하는데 이 D는 그러면 도대체 뭘까요? 이 D라는 것은 아까 다이어그램이라 했는데 이 다이어그램은 선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선도라고 하면 저번에 저희가 응력 변연을 선도에서 했던 뭐 그런 선도를 의미하는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심플 빔에다가 좀 더 길게 그려보면 이런 심플 빔에다가 우리가 오메가라는 방금과 같이 등분포 하중을 이렇게 한번 가해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그림이 좀 그래서 그렇지 등분파줍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런 힘을 갖다가 받았다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왼쪽은 핀 그리고 오른쪽은 롤러로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지가, 그러니까 고정이라기보다는 지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이렇게 힘을 이렇게 딱 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눌리면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변형을 일으킨다는, 이런 식으로 변형을 일으킨다는 그 뜻이 뭐냐면은 이 빔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 빔의 입장에서는 지금 요 포인트나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모든 그 각각의 포인트들이 이 하중을 갖다가 다르게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형이 일정하게 뭐 다 같이 이렇게 쫙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요 밑에는 지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더 이제 보이게끔 우리가 실질적으로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보이게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것인가를 갖다가 이제 그 다이어그램 그림으로서 그래프로서 혹은 선도로서 나타낸 것이 바로 SFD와 BMD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시간은 그냥 뭐 빠르게 그냥 듣는 그런 강의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SFD와 BMD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SFT라는 게 발생을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BMD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했듯이 얘는 전단력 선도가 되는 것이고 얘는 밴딩 모멘트 선도가 되는 것이죠. 자, 말 그대로 아까와 같이 지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분포 하중을 받는다면은 전단력이 발생하고, 그렇죠? 자르려고 하는, 얘를 이렇게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힘도 발생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밴딩 모멘트라는 얘를 이렇게 휘게 하려는 이 모멘트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중이 가해진다면 항상 이 두 가지 다이어그램, 이제 이게 다이어그램이에요. 이 두 가지 다이어그램이 항상 이제 세트 메뉴로 따라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 포인트가 딱 여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빔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빔이 지금 요 전체적인 길이를 나타내니까 그럼 빔의 한 여기 포인트, 요 왼쪽에서 임의의 한 요 정도 포인트, 그렇죠? 자, 요 정도 포인트가 받아내고 있는 전단력의 크기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얘가 가지고 있는 전단력의 크기가 되고 요 포인트에서 받고 있는 밴딩 모멘트의 크기는 바로 이렇게 모멘트,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뭐다? 또 조금 옮겨보자고요. 가운데 포인트 말고 살짝 또 얘랑 요 사이, 그러니까 요 정도 포인트, 그러니까 요 정도 포인트가 받아내고 있는 그 전단력의 크기는 이렇게 되니까 뭐 V 2가 되겠죠. 아까가 1이었으면. 그러니까 아까보다 좀 더 작은 전단력을 받아내고 있죠. 그렇죠? 그럼 또 이렇게 쫙 내려와 볼까요? 그러면 요 포인트가 받아내고 있는 밴딩 모멘트 크기는 이렇게 되니까 아까 M1보다 M2가 좀 더 큰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핸드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심플빔에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 발생했을 때 이 모멘트 맥스, 센터에서 발생하는 모멘트 맥스 값 오메가 L 제곱 오버 8을 갖다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사용을 했었단 말이죠.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지금 요 포인트, 지금 누가 봐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맨 끝에가 가장 높은 그 포인트를 의미할 텐데 그 포인트는 바로 이 지금 빔의 정가운데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정가운데에 위치하는 이 모멘트 맥스라는 것이 뭐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오메가 L 제곱 오버 L이라는 것이고 요것으로 갖다가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이 값으로 갖다가 이 전체적인 빔을 한번 설계를 해봤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만약 여기 있는 포인트는 요만큼의 오메가 값을, 요만큼의 모멘트 값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의 이 오메가로 인해서 발생한 모멘트가 지금 요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고, 여기 포인트는 요만큼을 갖고 있고, 가운데는 뭐 이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 전체 가장 크게 받는 그 맥시멈 모멘트로 갖다가 이 전체 빔을 설계한다면 다 안전빵으로, 왜냐면은 이만큼의 그 어떤 허용 범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해도 우리가 이만큼의 어떤 그 허용 범위라고 할까요? 허용 오차? 뭐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안전빵으로 갖다가 다 설계를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 shear force diagram 같은 전단력 선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에서는 이 전단력은 빵이란 말이에요. 빵. 그렇죠? 그럼 이 가운데 이 지점에 가지고 있는 이 전단력 0을 갖다가 설계를 해버리면은 얘는 실질적으로 이 맨 끝에는 이만큼의 전단력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빵으로 갖다가 이 빔을 갖다가 설계를 해버리면 여기 끝에서 그냥 전단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밴딩 모멘트 같은 경우는 가운데 지점에서 가장 큰 맥시멈이 갖다 나타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설계를 해야 되지만 전단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 값이고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나중에 절대값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 5면은 얘가 마이너스 5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전단력 맥스는 5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돼요. 뭐 5파운드 정도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5파운드를 갖다가 우리가 설계를 한다면 색깔 좀 바꿔볼까요? 이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요 포인트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받는 전단력은 요 V1까지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 5파운드라는 요 Vmax 값 여기가 되는 거겠죠. 이 Vmax를 갖다가 설계를 하면은 이만큼의 또 허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레인지가 생기니까 안전빵으로 갖다가 또 설계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반대쪽은 이제 마이너스 값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얘가 받아내고 있는 전단력은 크기는 여기밖에 되지 않지만 요거보다 더 큰 요 정도의 힘으로써 전단력을 갖다가 설계를 하게 되는 거니까 Vmaximum 갖다가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니까 이만큼의 그 허용 범위가 생기니까 그렇다면은 이 전체적인 전단력 에 대한 설계는 우리가 Vmax를 힘을 갖다가 이제 설계를 하면 되고 이 밴딩 모멘트 역시 밴딩 모멘트 그 맥시멈 갖다가 우리가 설계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해주는 그런 강의가 됐었습니다. 제가 말하다 보니까 살짝 조금 헷갈려가지고 이제 조금 편집 포인트도 조금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시간은 이렇게 대충 이제 되게 러플리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다음 시간에 실질적으로 이 오메가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포인로드 그런 집중 하중으로 갖다가 예시 문제를 딱 2개 정도만 가지고 올 거고 아니죠 이제 한 6개 정도 가지고 올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심플 빔과 그리고 이제 뭐 캔틀리버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이제 항상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뭐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몇 가지 가져와서 이런 밴딩 모멘트 선도와 전단력 선도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개념들이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또 문제를 풀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